중2 따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세인데 체조를 하고 계시대요. 자, 체중 감량을 해야 하는 운동 종목인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항상 코치님께 체중 문제로 야단을 맞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평일에는 학교에서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되지만 주말에 집에 오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체중이 늘어서 월요일부터 혼나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평소에 먹지 못하고 집에 오면 보상심리로 더 많이 먹는 듯한데 이로 인해서 저는 아이를 나무라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 상담을 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자, 따님이 체조를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너무 예쁘고 뿌듯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엄마 입장이라면은 저는 딸이 없지만 딸이 만약에 체조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 체조를 떠올려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손현재 선수라든가 아니면 조금 멀리 가서 약간 김연아 선수 같은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두 선수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을 해야 하는 모든 여성 선수들이 이러한 체중 관리로 인해서 은퇴하기까지 약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운동선수들이 예능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하게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 포럼에서 뵌 분이고 팁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아시고 제가 누군지도 알고 계신 걸로 봐서는 아마 마음교육을 받으신 회원이신 것 같아서 그것과 좀 연관해서 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따님은 기숙생활을 하는 동안 이 의식적으로 그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집은 이런 의식적인 것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공간이잖아요. 엄마도 무의식의 관계이고 집 자체가 무의식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상심리로 집에서 뭔가를 더 많이 먹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의식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무의식에서 힐링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클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마찬가지죠. 외부적으로 내가 의식의 작용을 갖고 있다가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를 무의식의 공간인 집에서 많이 힐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의식 관계인 엄마한테 내가 스트레스 힐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꾸중을 듣는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따님의 마음이 조금이 아니죠. 사실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따님의 경우는 단순히 이렇게 음식 섭취에 대한 부분만 그 자체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고 집중적으로 항상 혼인하고 있다 보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감정작용이 하나로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친구 간의 문제이든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잘 안 풀리는 문제이든 모든 것이 다 음식 섭취에 대한 스트레스로 다 하나로 귀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이제 집에 와서 음식을 섭취하면서 스트레스를 힐링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나무라는 회원님에 대해서, 질문자님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뭔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저도 엄마 입장이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이렇게 체조에 약간 적합하게 이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참 엄마들은 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쓴소리 듣는 거 그거 조금 원하지 않죠. 차라리 내가 혼내고 말지. 차라리 내가 좀 바로 잡아서 쓴소리해서 바깥에서는 좀 예쁨 받길 원하고 이런 마음이 좀 많이 큽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는 그렇게는 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엄마는 유일하게 조건 없이 이 아이를 힐링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야단을 맞는다, 그런 걸로 관리를 받는다 했을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는 아이를 엄마가 힐링시켜줘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 마더 테라피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마더 테라피 전문가분들께 또 이러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서 추가적인 상담이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이어트에 입각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게 이제 제 채널에 맞는 내용이다 보니까. 자, 이 운동선수는 아니더라도 체조를 하시는 아이의 어머니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간혹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성 운동선수의 세 가지 징후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체조 혹은 발레 아니면 뭐 다이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약간 피겨스케이팅 이런 것
처럼 이 체형이 중요한 운동 혹은 약간 체급이 중요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 참여하는 여성 선수들이 흔하게 겪는 세 가지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놀렉시아 그리고 불리미아라고 하는 거식증과 폭식증, 즉 섭식장애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지방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다 보니 그에 따른 무월경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방이 여성 호르몬 생성에 큰 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체지방을 확연하게 줄여버리면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저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월경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영양 섭취가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 골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절이 쉽게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기타 척추질환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해지게 되고요. 더 심각해지면은 출산 같은 것에도 큰 이런 악영향이 생길 수가 있는 세 가지 그런 징후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이 더 안 좋다라는 것은 이제는 흔하게 들어볼 수가 있는 이야기들인데, 운동선수, 일반 다이어터들도 이런 것을 많이 겪음에도 유독 여성 운동선수들에 대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운동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해서 선수 시절 생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몸과 마음이 만들어져가는 시기다 보니, 다 자란 게 아니라 만들어져가는 시기다 보니 이럴 때 식단 관리가 심각하게 들어갈 때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징후가 두렵다고 해서 체조를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질문자님의 따님이 체조를 왜 하는지, 그것이 뭐 따님의 꿈인지 엄마의 꿈인지 아니면은 뭐 그게 그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옳은지 나쁜지, 사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만한 그런 저기가 아닌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솔루션은 건강기능식품을 꼭 반드시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무월경증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기타 영양결핍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이 보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혹은 철분제 아니면 칼슘제 그런 것이라든지, 이거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보시고요. 거기에 맞는 영양제 보충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몸이 무너지면 자아실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따님은요, 영양이 과잉해도 부족한 성장기라는 시기라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은 영양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크면서 그게 10kg 간다든가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되는데, 여기서 딱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영양분을 제한해버리면 부족한 부분들이 반드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골밀도 저하라든지 이렇게 계속 뭔가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보다 더 정기적으로 좀 까다롭게 이것을 점검을 하셔서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이어트 식품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집에 와서 군것질을 자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군것질거리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당뇨 환자 간식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런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이런 당뇨 간식은 보통 당이 설탕이 없거나 아니면 저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잘 나와요. 다이어트 식품도 그렇고 이런 당뇨 간식도 그렇고 맛있게 잘 나와요.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영양소분이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면서 맛있게 나오는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간식거리를 좀 대체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사실은 과해서는 안 되겠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아이의, 따님의 힐링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마더 테라피를 학습하셔도 좋지만,
이 마음교육을 하신 회원이시라면은 심리치료센터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 아들과 딸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따님과 최대한 많은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가주시고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다 보면은 따님을 위로하고 그러다 보면은 엄마가 이 스트레스를 힐링하고 해줄 수 있는 안정시킬 수 있는 체계를 엄마가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스트레스가 원활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로 인한 식욕, 보상심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힐링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통제 역시 어떤 억하심정으로 내가 뭐 참는다, 식단 조절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이 앞으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가적으로 통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가 만약에 이런 역할을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속상한 마음에 아이를 나무란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계속 식욕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결국 섭식장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징후 중에 섭식장애로 이어지기도 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마더 테라피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적인 부분 같은 것을 다이어트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